조선왕 자전. 관상가의 말대로 생선 가시가 걸려 굶어 죽은 광평대군이여. 광평대군이여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오남인데 전주이씨 광평대군파의 시조로 20세의 어린 나이에 창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영순군이 태어나고 겨우 5개월이 지난 무렵인데 짧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지만 사후에 후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1425년 5월 2일에 태어나 7세이던 1432년 1월 16일에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436년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사망해 부사가 끊어진 무안대군의 봉사손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혈연상으로 무안대군과 광평대군은 작은할아버지와 조카 손자의 관계라 사후에 입적된 양자로 인정될 수 없고 수양손이나 수양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종 18년인 1436년 12세에 동지 중추부사 신자수의 딸 신씨와 결혼하고 같은 해 동생 금성대군과 성균관에 입학해 수학했는데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학문을 좋아해 경서에 통달했고 문선 등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1437년에는 처조부 신유창이 자신의 비첩 소생의 얼자인 신근지를 벼슬길에 오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자 임영대군과 함께 세종에게 신근지는 활쏘는 제주가 능에 마땅히 쓸만하다며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세종이 병조로 신근지를 보내 시험을 치르게 하니 걷거나 달리면서 활을 쏘는 보사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에 모두 능숙했다고 합니다. 신유창은 1418년에 좌군 도총재에 임명되지만 1402년 승령부윤으로 조서의의 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의 좌의정 박은 등 여러 고위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탄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세종이 즉위한 후 관직 임명장과 원종 공신 노건을 빼앗기고 전라도 무주연에 유배당했는데 1425년에 석방되었으나 관직 임명장과 원종 공신 노건은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평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광평대군과 임영대군이 그에게 관직 임명장을 돌려줄 것을 세종에게 간청해 신유창은 18년 만에 좌군 도총재의 직임에 복귀할 수 있었고 신근지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437년에는 원종 공신 노건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왕자가 청탁을 받는 사건은 조선 초기에 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신유창의 직첩을 돌려주다. 신유창의 직첩을 돌려주었다. 효창의 손녀가 광평대군 이여에게 출가하였고 외손녀가 임영대군 이구에게 출가하였는데 효창이 두 대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비첩 소생의 자식인 신근지를 벼슬시킬 것을 청하였으므로 두 대군이 아뢰기를 근지는 사회에 능하여 마땅히 쓸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여 그 제주를 시험하니 보사와 기사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에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기를 재상의 자식은 그 어미가 비록 천하더라도 이미 벼슬길이 통하게 되었지만은 재상의 자식이 아니면 을의 보충군에 속하는데 근지가 비록 사회에 능하나 그 아비가 직첩이 회수되어 서인과 다름이 없으니 갑자기 벼슬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하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만약 근지에게 벼슬을 주려고 한다면 먼저 효창의 직첩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또 효창과 함께 죄를 받은 자는 모두 직첩을 도로 받았으나 효창만은 특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면 근지의 벼슬길은 저절로 통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얼마 아니 되어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창진을 앓던 광평대군은 1445년 1월 23일에 20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는데 세종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수라를 끊고 3일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저자의 점포들이 문을 닫는 등 조야가 모두 슬퍼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 9년 광평대군 여의 졸기 광평대군 이여가 졸하였다. 여의자는 환지이고 호는 명성당이니 임금의 다섯째 아들이다. 홍이 원년 을사 5월 임신일에 나서 선덕 7년 임자정월에 광평대군에 봉하였다. 나이 어릴 때부터 학문에 힘써서 효경과 수학과 사서 삼경을 다 통하고 문선과 이태백 두자미 구양수 소동파의 문집들을 두루 열람하였고 더욱 국어와 좌전의 공부가 깊었으며 음률과 산수에 이르기까지도 그 오묘한 이치를 다 알았다. 글을 잘 짚고 글씨의 필법도 절묘하였으며
강한 활을 당겨서 멀리 쏘고 또 격구에도 능하였다. 임금이 간이대와 종부의 일을 총관하기를 명하였더니 종합하고 정리함의 체제를 세웠었다. 임금이 무원군에 후사가 없음을 추념하여 이풀을 시켜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여가 청진을 앓고 있었는데 임금이 심히 근심하여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나 끝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죽으니 임금과 중궁이 몹시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거두었다. 여는 성품과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용모와 자태가 탐스럽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효자하여 비록 노복이나 사환이라도 일찍이 꾸짖지 아니하매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였다. 시호를 장이라고 하였으니 공경하고 삼가고 높고 밝음이 장이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현명하고 착함이 의이다. 아들이 하나이니 이름은 이부이다. 처음 여의 병이 위독할 때 임금이 밤을 새워 자지 않았고 끝내 죽음에 종일토록 수라를 들지 아니하니 도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오랜 병환이 있으신데 애통하심이 예절에 지나치십니다. 청하옵건대 수라를 드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그리 하겠노라 하였으나 날이 저물어서야 죽만 조금 마실 뿐이었다. 그러나 광평대군이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나서 동생인 평원대군마저 사망해 세종과 소원왕후의 상심은 더욱 늘었는데 광평대군의 다른 사인으로 생선가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세종이 관상가를 불러 8대군들의 관상을 보았는데 관상가는 광평대군상을 보고 귀골로 뛰어난 재질과 복록을 갖추었으나 안타깝게 오래 살지 못하고 굶어서 돌아가실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은 그 말에 웃으면서 어찌 왕자가 굶어서 죽을 리가 있단 말이오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어 광평대군에게 경기도 광주목의 넓은 땅을 사폐지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평대군은 준치를 먹던 도중 가시가 목에 깊숙이 걸려 빼지 못해 병이 도지고 창진마저 겹쳐 식사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는데 이것은 야사집인 용제총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광평대군이지만 사망한 무렵에 태어난 아들인 영순군을 통해 가계가 이어지는데 영순군은 세종의 특별한 당부를 받아 문종치세의 사촌인 단종과 같이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큰아버지인 세조에게도 총애를 받고 종친부의 가장 높은 품계인 현록대부에 제수되었는데 주특기는 회기이며 27살의 나이로 아버지처럼 요절했으나 슬하에 삼형제를 두어 자손 번영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광평대군의 정실 영가 무부인 신씨는 남편을 일찍 잃고 청산과부가 된 뒤 불교의 뜻을 두었고 신하들의 탄핵을 받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1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453년명 경태 4년 세조가 광평대군 부인을 헌부에서 추행함은 너무 심한 일이라고 아뢰다. 전에 광평대군 부인이 먼 길을 가서 여러 고을에 폐단을 일으키고 절에 올라간 이를 헌부에 명하여 추국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정에서 목욕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니 마땅히 이를 국나여야 하지만 절에 오른 일과 여러 고을에 폐단을 일으킨 일은 이를 말하는 자가 없었고 또 증거가 없는데도 헌부에서 억측하여 생각하기를 반드시 폐단을 일으켰을 것이고 반드시 절에 올라갔을 것이다 하고 끝까지 조사하는데 이것은 풍문공사인 듯합니다. 신이 지금 구구하게 아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종께서 광평대군이 졸하여 애통해 하실 즈음에 신에게 명하기를 영순군의 생활은 내가 마땅히 조치하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게 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인에게 변고가 있다면 영순군은 장차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청컨대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즉시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또한 영순군의 정실 김제군 부인 최씨도 불심이 기뻐 남편 사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했는데 영순군 본인은 조선 역사상 최연소 영의정인 구성군 이준과 함께 종친 중에 인재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종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병사했기 때문에 구성군처럼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종 시절에 궁을 지키던 무사들이 주상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후사는 영순군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대화를 하다 적발당해 참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하들이 영순군에게도 처벌을 가할 것을 주장했으나 예종이 영순군을 변호해서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자손이 아주 풍성하지는 않지만 대가 끊기지 않고 제법 번성하여 훗날 이백여는 예종의 장남이자 요절한 인성대군의 봉사손이 되었습니다. 낙동 염라로 유명한 이경하와 대한제국 관료 이범진과 이범윤,
헤이그 특사 이의종, 국무총리 이범석, 소설가 이범선, 독립유공자 이범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의사 이국종이 모두 광평대군의 후손입니다. 이범진, 이범석, 이범선은 광평대군의 17대 손이고 이의종, 이원종, 이국종은 광평대군의 18대 손이며 서해 류성룡의 아내 역시 광평대군의 후손으로 전해집니다. 광평대군의 자손 일부가 종친으로 입양간 경우가 있는데 선조의 13남이자 막내 아들 영성군 이계의 독자 회원군 이윤이 아들을 두지 못해 광평대군의 8대 손 이용이 양자가 되어 한평군에 봉해졌습니다. 영성군부터 회원군까지 독자로 이어져 와서 전주이씨 영성군파는 실제로는 대부분 광평대군의 후손이며 흥선대원군의 형, 흥인군 이최응의 외아들 이재금도 아들이 없어 광평대군의 17대 손 이지용을 입양했습니다. 광평대군묘와 종가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에 있으며 이곳이 광평대군이 사폐지로 받았던 옛 광주 땅인데 이곳에 광평대군 후손들의 묘들도 있습니다. 무한대군 이방번의 후사를 이었기 때문에 광평대군 묘역에는 무한대군의 묘도 있는데 강남구 일원동, 수서동 일대를 지나는 도로명으로 그의 봉호를 딴 광평로가 있습니다. 수서동과 송파구 가락동을 잇는 다리인 광평교 역시 그의 봉호에서 유래한 것인데 서울 근교에 남아있는 왕가의 묘역 중 가장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1981년 2월 5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받았습니다. 근방에는 광평대군 종택이 있는데 원래 종가는 동대문 부근에서 500년 넘도록 집성촌을 이뤘으나 한국전쟁 당시 18대 종손이 목숨을 잃고 묘역에 도굴꾼들이 창궐하자 묘역 근처로 종택을 옮겼다고 합니다. 다만 강남 개발을 계기로 광평대군파 묘역과 대대로 물려받은 사폐지가 전부 금싸라기 땅이 되어 개발 압력이 많다는데 광평대군파는 강남에 무려 27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발 요구가 들어오고 있으나 종중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광평대군파 파종회 이사장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묘역 옆에는 전국 5천여 비구니들의 힘이 결집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가 있으며 근처에는 필경제라는 고급 한식당이 있는데 천주교 서울대 교구 수서 동성당 오른편에 보이는 한옥입니다. 성종 때 광평대군의 증손인 이천수가 건립한 99칸짜리 집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손상되었는데 1994년 복원해 한식당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2011년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배우 서준영이 연기했는데 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의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세종 이도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관상가의 말대로 생선 가시가 걸려 굶어 죽은 광평대군이었습니다.